박경영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오늘은 먼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색다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이제 점점 7월, 8월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제가 회사 그만두면서 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달은 푹 쉰다. 안식월을 갖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방학 맞춰가지고 휴가 계획 요즘 좀 고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짰어요. 아, 진짜요? 네, 예약도 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어디로? 네, 뭐 어디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6월 이제 7월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테마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쉽지 않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가 가서는 소통 안 돼서 싸우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네, 사실 여행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커플 뭐 친구랑 절친이랑 갔다가 소통 안 돼가지고 서로 각자 다니고 막 이런 경우 종종 얘기 듣잖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니까 소통의 오류는 디폴트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 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러지?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단지 이제 이건 아셔야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누가 제일 괴롭다? 내가 제일 괴롭다. 그렇죠? 내가 제일 괴롭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 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또 사람이 힘들다. 그쵸. 이 행복은요, 에너지라서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소통 잘하는 게 사실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특이한 거다? 네, 그쵸? 어쨌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오늘 시간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사실에 근거한 소통은 정말 효과적일까요? 사실 하면 뭐 팩트, 요즘 그런 팩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팩트 폭격, 뭐 이런 얘기, 팩폭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팩트 폭력 아니에요? 폭력인가요? 네, 어쨌든. 그 팩트의 근거에서 얘기해 그래서 팩트가 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만큼 뭐 효과가 있고 근거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 기업에서는 팩트에 근거한 대화를 해라라고 그렇죠. 리더들한테 네. 요구를 하고 있어요. 회의 같은 거 갈 때도 데이터, 팩트 엄청 준비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팩트에 대한 어떠한 그 신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 네. 봄코치님은 팩트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오를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맞을 것이다. 팩트는 하나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는 무척 객관적이고 하나일 거고 옳을 것이고. 내가 팩트를 얘기하면 상대방이 왠지 이렇게 혹 할 것 같아요. 그죠, 설득당할 것 그죠. 같아요. 무릎 꿇고 맞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럴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논쟁을 해야 되거나 그럴 적에는 팩트를 철저하게 준비를 그쵸. 해가지고 오죠.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팩트 체크?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진짜 그럴까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조교의 사례를 하나 좀 나누면, 네네. 저희 조교가, 1시간 내내 이제 어떤 그 아버님과, 그 학생의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막 열이 나는 순간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학생이 그 경고를
여러 번 학사 경고. 그죠. 학사 경고를 여러 번 받은. 의원인가요? 그죠. 졸업을 못하게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은 조교한테 아니 내가 등록금을 얼마를 내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냐. 근데 조교는 되게 억울한 거죠. 관리는 부모님이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는 대학에서 그런 것도 막 이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학생을 불러서 여러 번 얘기했고 특히 요번에 또 학사 경고를 맞으면 졸업을 못한다라고 조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근데 또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내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가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평행선이네요. 좁혀지지 않네요. 그렇죠. 예. 네. 진짜 이렇게 팩트에 근거한 대화를 했는데 네, 우리 시간을 그것도 넘게 조교가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조교가 되게 꼼꼼한 조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대화가 안 될까요? 팩트로 얘기해서? 팩트로 얘기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나중에 해결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게 더 궁금한데요. 궁금하면 500원. 제가 그냥 500원 드릴게요. 빨리 그냥 지금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해결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는데? 제가 한 큐 해결했는데요. 네. 그거는 to be continued. 네, 또 기다려야 됐네요. 네, 어쨌든 사실만 가지고 대화하는 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네요. 조교의 예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평행선을 긋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합일점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사실에 근거한 소통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에만 근거한 소통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질문. 네. 네. 먼저 듣고 시작하죠. 두 번째 질문 주시죠. 팩트가 진짜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니면 뭔가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본코치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후배를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후배가 지나쳤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남편분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후배 만났는데 후배가 내 인사 안 받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서운한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평소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관계가 안 좋았던 후배라면 미친 거 아니야? 내 인사를 씹고 갔어. 그죠? 쌩 갔어. 막 이러는 거. 그러면 써도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진짜 그 후배가 나의 인사를 안 받았나요? 못 보고 지나간 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이 상황을 남편분한테 다시 객관적인 것만 100% 담아서 사실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배를 만나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후배가 반응 없이 지나갔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로봇가 아닌데, 네.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사실만 얘기할 수 있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지금 막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너무 그 상황에 몰입했나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100% 배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 없이 얘기하면 로봇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길을 막고 물어봐.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길을 막고 물어보면 정말 백인백색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다 다른 건데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사실, 그 사실에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의 비율은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과학에서도 사실은 없다.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해석의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안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되게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대요. 왜냐하면 정지한 것도 보기 위해서. 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뭐라고요? 주관적인 해석이 훨씬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화할 적에 야, 내가 얘기하는 게 객관적 사실이야. 귀를 막고 물어봐. 이런 거 말씀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닌데 네. 나의 그 주관적인 해석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답이고 네. 이게 맞다. 이게 아니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네. 이러면서 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사실은 숫자를 얘기하면 무조건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만족도 70%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만족도가 70%이기 때문에 그게 높은 거냐? 그렇죠. 만족도가 낮아, 높아. 네. 근데 이제 그것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해 주는 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정말. 자.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뭘로 우리는 팩트다 아니다 방해가 될 수 있으면 뭘로 소통을 해야 될까요? 네,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네,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통하는가? 그러게요. 무엇으로 통할까요? 네, 아까 제가 조교 얘기 네, 했잖아요. 500원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500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했다고 했는데 조교가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들었어요. 막 교수님 죄송한데요. 이 학부모님인데 아버님인데 이제 이러 해서 이렇다 좀 전화를 받아주세요라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나한테 넘겨.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버님 너무 속상하시죠? 별거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못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별거 아닌 걸 했더니 아버님이 네. 탁 뭐라고 하셨냐면요.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조교랑 싸우셨던 분이.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혼자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본인 자식은 단둘이 못했다는 그런 좀 죄책감도 있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아마 자녀분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속상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그 마음 속상하시죠라고 하는 마음이 그분의 이 마음을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신정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는 그러게요, 정말. 이 마음이고요. 네. 또 그 내면에 또 하나 진짜 그분이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에는 그 자녀분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고 사실 저도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건지를 얘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조교처럼 이렇게 팩트, 사실에만 근거해서 얘기를 했다면 정말 평행선처럼 1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또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그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서로 통한다라는 걸 확인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그런 대화가 진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그 문을
열게끔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이고 네. 한번 열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열리니까 원하는 것들이 보이고 네. 예, 말 그대로 정말 통하게 되는 그런 거네요. 네.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을 좀 읽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건데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을 만큼 남자들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왠지 그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드라마 내용이 생각나요. 네. 그 응답하라 1994였나요? 아 맞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 고아라 씨가 남자 그 친구들한테 질문 물어보잖아요. 뭐 그 방에 페인트 칠을 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여자친구가 고아라 씨가 네 여자친구가 너무 아픈데 문을 열까 닫을까 문을 열자니 그 매연이 너무 심하고 닫자니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이럴 때 올바른 남자친구의 대답은 네, 그랬는데 다들 막 고민하죠. 그러니까요. 뭘 고민할까요? 열까 말까. 그쵸? 팩트만 그러네요. 팩트만 가지고 고민을 하네요, 남자들은. 네. 네. 근데 정답은 뭐였죠? 너 괜찮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였죠. 네. 그래서 그 열까 말까를 고민하던 남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말이 되냐면서 길 가는 사람 100이면 100, 길을 막고 물어봐라. 막 이런 얘기 저희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쉬운 걸 남자들은 왜 못할까요? 남자들이 조금 더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무뎌지고 있죠. 맞아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특히 기업에서 막 감정을 제거하려고 해요. 네. 뭔가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네. 아마추어 같고. 네, 아마추어 같고, 약간 좀 일을 잘 못하고,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아까 팩트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를 느낄 때도 사실 감정이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활용을 하면 이 상황을 파악하거나 좀 더 다른 사람과 아까 제가 문을 연다고 해줬잖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감정 이퀄 감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두 가지는 정말 다른 건데.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서 그것들을 잘 핸들링을 해주면 사실은 감정적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핸들링 못하니까 그냥 이걸 꾹꾹꾹 눌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리더들이 막 감정적으로 변하는 상황들을 맞아요. 목격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욱하시고. 그죠? 그래서 잘하시고. 왠지 모르게 조직에서는 감정을 제거해야 될 것만 같은 뭔가 그런 감정을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이모션. 그죠? 근데 그거는 모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가 접두사로 아웃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션, 움직이게. 움직인 것을 아웃 하게끔, 즉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이모션이에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럼 박 대표님은 이런 저희가 팩트 얘기도 했고 감정 얘기도 했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걸 정말 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 이모션, 니즈. 네. 제일 아랫단에 원하는 거, 욕구를 저희 니즈라고 그러고요. 네. 이거를 줄여서 저희가 팬이라고 해요. 앞글자만 따서. 네. 그래서 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이모션 그 감정이 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거나 뭐가 찝찝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스탑해요.
딱 스탑하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네. 그러면 밑에 그 욕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저는 그럼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자문을 합니다. 이게 다시 이제 팩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건데 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원하는 거를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얻기 위해서 제 행동이나 말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팩트, 이모션, 니즈를 이 스탑, 그죠? 딱 이모션이 느껴졌을 때 스탑하고 나의 팬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해봐요. 역지사지. 그러면 대체 저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뭐 기분이 안 좋았겠다. 좀 되게 불만이 있겠다. 혹은 화가 났겠다. 좀 감정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라고 해보면 그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원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아까 그 아버님과 내가 네. 교수로서 원했던 것처럼.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설명만 들으니까 사실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녀분이 어리시잖아요. 네, 아직은 어리죠. 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자녀가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막 엄마 있잖아. 나 정말 이번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고 싶었는데 88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야. 나 실수로 88점 맞았단 말이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래 너 어제 TV 볼 때부터 알아봤어. 아니야. 나 밤새도록 공부했단 말이야. 오늘 보니까 잠만 자고 있구만. 뭘 밤을 샜다고 그래. 몰라. 이러고 아마 문 꽉 닫고 들어갈 네, 거예요. 저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엄마들은 막 이러잖아. 너 88점 맞았다고? 니네 그쵸.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여기서 팩트가 뭔가요? 88점을 맞았다? 그죠? 88점 맞았다? 네. 그리고 88점 맞은 게 니네 지금 반에서 몇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정말 객관적 사실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너 그래도 88점이야. 88점은 내가 보기에는 평균 이하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어머님, 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속상할 것 같아요. 속상하죠. 네. 그죠? 네. 근데 진짜 이 아이의 이모션이 뭘까요? 속상한 거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그죠? 점수를 못 받은 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훅 돌려서 엄마 있잖아. 나 요번에 100점 맞고 싶어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물론 얘가 밤새도록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감정으로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속상하겠다. 네. 엄마 있잖아. 나 정말 속상해. 사실은 내가 어저께 너무너무 졸려서 막 자려고 하다가 나 100점 맞고 싶어서 사실은 10페이지 더 풀었거든. 진짜 있었는데 원하는 점수 안 나와서 엄청 아쉽겠네. 속상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속상한 마음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땅 파면 무슨 물 나온다고요? 흙탕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흙탕물을 어느 정도 파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맑은 물이 그때부터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도 원하는 게 뭔가요? 시험을 잘 보고 싶었죠. 시험을 되게 잘 봐서 맞아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엄마도 아이가 시험 잘 보기를 원했겠죠. 그죠? 시험을 잘 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좀 더 뭐 훌륭한 아이가 되고 나중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엄마로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감정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그냥 니즈도 들어가서 이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너도 100점 맞고 싶지? 엄마도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애가 어떨까요?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쳤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정을 먼저 잘 건드려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아이가 그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너도 정말 100점 맞고 싶지? 엄마도 네가 100점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럼 100점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아이의 어떤 수준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 문이 열려서 네 다른 길들이 또 보일 수 있겠네요. 그 얘기도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팩트, 이모션, 니즈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차를 해놨던 차를 빼다가 옆에를 긁어먹었어요. 어머나 그 MR을? 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누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런 거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네.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물론 남편은 위로를 해주려고 한 거겠죠. 괜찮아. 나중에 다른 차가 와서 박아줄 거야. 그때 고치면 돼. 보험 처리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타고 다녀. 이러는 거야. 그냥 그 MR을 긁힌 대로? 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서운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전화한 줄 알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 쉬운 거를 이렇게 우리가 팩트, 이모션, 니즈를 몰라서 계속 싸우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또 그렇게 쉽지만은 맞아요. 않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 인간이 원래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남을 탓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더 어렵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 시스템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타고난 본성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성인이 된 거는 과정에서 사실 무뎌진 부분도 있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 이모션, 니즈, 팬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은 스탑. 네, 스탑하고 나의 니즈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저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상대의 또 팩트, 이모션, 니즈를 보는 거. 네. 하나의 좀 중요한 툴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툴을 배웠습니다. 네. 부부싸움 할 때 무척 유용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탑하는 연습부터 해야겠네요. 우선은. 네, 정말 중요해요. 스탑하는 거. 네, 맞습니다. 박정희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저희가 두 번째 테마로 소통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로 오늘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 팩트, 이모션, 니즈를 그동안 몰라서 이랬구나. 네, 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딱 올라왔을 때 스탑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영코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소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거 가지고 더 재밌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삶 밀착형.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들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또 스케일도 알려드리면서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rt support citkorea.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영코치님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코칭이 이런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코칭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용기를 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코치님의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은 어떤 질문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소통과 관련돼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이슈가 네.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게 항상 소통은 그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하고 싶고요. 또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떤 질문을 주실지. 박정희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도 저희는 심쿵 질문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심쿵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색다르네요. 네, 최근에 뭔가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 또 그 사람과 정말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제 심쿵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박정희 코칭살롱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